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중국인 토지 보유가 이 정부 들어서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면서 결국 나타난 역작용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이 토지 보유가 크게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 보유하고 이 부동산 규제하고 선뜻 연관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토지가 어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어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토지가 아니고,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중국인들이 토지를 많이 사들이게 된 그런 역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발생됐고, 또 특히 인접국인 일본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나온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문정부 4년간 중국인 보유 토지가 125% 급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가, 이 필지가 바로 이제 토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이 토지 필지 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매입 절차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필지를 말씀드렸는데, 요 필지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알고 좀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토지 한 단위가 이 토지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필지라도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이만큼 미치기 때문에 요게 이제 1필지가 될 수 있고, 또 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다 미치기 때문에 그 큰 것에 대해서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제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데 이 소유권이 미치는 그 범위의 한계를 결정한 것이 바로 이 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전체의 이 토지 보유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지수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 그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전반기부터 작년이죠. 데이터가 가용한 작년 전반기까지 즉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수가 계속 늘었는데 특히나 이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필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 빨간 것이 이제 중국이고 또 다른 인접국인 이제 일본이 있죠. 이 파란 것이 이제 일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2017년도 전반기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제 크게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전반기에는 28,487 필지였는데 그것이 2020년 전반기에는 54,112 필지로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필지를 기준으로 봤는데, 이것을 면적 단위로 좀 살펴보면, 즉,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얼마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빨간 것이 이제 중국 것이고, 파란 것이 일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큰 변화가 없죠. 2017년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이 면적의 경우에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외국인 토지 보유를 취득 용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택 용지가 있겠고, 뭐 레저 용지가 있겠고, 상업 용지가 있겠고, 공장 용지가 있겠죠. 이 주택은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단독 주택, 그다음에 뭐 주거 기타인데 여기 이제 빌라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2017년 전반기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하고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 외국인의 전체의 토지 보유 수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중국의 토지 보유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보니까 주택 용지가 늘었는데 아파트하고 빌라에 대해서 토지 취득한 게 아주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서 이 아파트 가격,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제 거기에 주택 용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고 빌라를 지어서 그 값비싼 것을 팔므로써 부동산 이제 소득을 이제 크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 토지를 주택 용지 토지를 많이 이제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뭐 국민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뭐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급증하게 됐다. 이 정부 들어서. 왜 그러면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급증했느냐? 바로 아파트 가격 뭐 빌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제 지어서 팔면은 이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 용지 토지를 많이 중국인이 사들였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인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친중 정책을 많이 펼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 정부를 믿고 이 토지를 주택 용지 토지를 많이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빌라를 지어서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동산 정책과 친중 정책이 우리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